아버지 홀로 발톱을 깎으신다. 바람도 단풍 든 가을 저녁엔 지게를 내려놓고 툇마루에 앉아 늙은 아버지 홀로 발톱을 깎으신다. 안녕하세요. 아버지의 가을이라는 시입니다. 평생 지게를 짊어진 늙은 아버지에게도 단풍이 물든 가을만큼은 외면하지 못한 채 잠시 지게를 곁에 내려놓고 발톱을 다듬고 계신다 하는 이 시 한 구절에서 그냥 성큼 가을이 다가와 있는 느낌. 그런데 가을이 또 금방 떠날 것만 같은 그런 아쉬움도 묻어 있죠. 보이는 풍경마다 그림이 되는 계절. 그냥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핸드폰으로 어느 장면이든지 찍기만 하면 한 편의 그림이 되는 그런 계절. 도반들과 멋진 곳으로 외유를 해도 좋은 때입니다. 아버지가 홀로 발톱을 깎듯이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도 아름다운 때이고요. 쌀쌀한 날씨, 그 속에서 가을은 무르익어가고 그러면서 또 겨울이 우리 곁에 오겠죠. 그래도 늦가을을 풍성하게 마지막까지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무 아래 앉아서가 여러분의 가을 곁에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첫 곡은 쌍또아 마음이 네가 곁에 있다면 함께 듣겠습니다. 당신이 내 곁에 있다면, 함께 한다면 그런 의미인데 이 가을에는 정말 그 무엇이라도 사실 사람이 아니어도 말이에요. 그냥 낙엽 지는 그 나무 한 그루가 곁에 있다면, 파란 하늘이 곁에 있다면, 바람이 내 곁에 있다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만족하고 좋을 것만 같은 풍성한 때인 건 사실이죠. 성공과 실패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라 한다면 당연히 실패보다는 성공을 선택할까요? 여러분도 그러시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삶에서 성공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흔하게 만날 수 있는 건 아니죠. 글쎄요, 성공이라고 하는 게 뭘 말하는 것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으로 성공이라고 하면은 뭔가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 올랐다거나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돈을 벌었다거나 뭐 하여간 결혼을 원하는 사람이 결혼했다거나 성공이 될 수 있는 재료, 그 재료는 부지기수로 많은데
여하간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만족한 것, 뭐 이것을 성공이라고 본다면 사실 그런 게 내 뜻대로 소원 성취가 되는 것보다는 그걸 향해서 매일 깔딱고개를 넘듯이 끊임없이 노력하고 가야 하는 길은 굉장히 머나 멀게 느껴지죠. 근데 실패라고 하는 건 사실 우리가 그토록 원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실패는 항상 친한 친구처럼 내 곁에 당연하게 있는 것. 그게 삶이라면 그걸 통해 우리 보고 뭘 배우라는 것인가. 또 이렇게 한번 화두처럼 질문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누군가는 수많은 실패를 잘 받아들이는 것이 곧 성공에 이르는 길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거듭되는 실패는 실패라기보다 훈련을 계속해 가는 거라는 거죠. 이 트레이닝이 계속 잘 되어지다 보면 결국은 그 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인류 최초로 달 착륙에 성공했던 아폴로 11호가 우주 비행사를 모집할 때 미국 항공우주국의 그 나사는 아주 특이한 조건을 내걸었다고 해요. 실패했던 사람을 우대합니다. 이런 조건이었대요. 조건은 하나. 실패한 사람을 우대합니다라고 하는 그 말이 뭘 나타낼까? 실패라는 인생의 위기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라면 우주여행이라고 하는 그 불확실성, 되돌아올 수 있을지 없을지조차도 모르잖아요. 그런 불확실성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은 역시 실패해본 사람이라야 된다는 거죠. 거듭거듭 반복 실패해보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서 본 사람. 한 번의 실패는 사실 성공으로 가는 길에 그 실패라고 하는 이름에 블럭 하나를 놓은 것이죠. 보도블럭 놓듯이. 그렇게 블럭 하나를 나아가면서 길을 만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패를 하나의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가짐. 그것이 성공에 좀 더 가깝게 다가가는 것이라면 우리가 실패를 싫어할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누룩이 발효가 되어야지만이 술이 되듯이 상처가 발효가 되어야 인생의 꽃 한 송이 피어나는 것이고 그러한 고통의 시간들이 필요한 것이 결국은 성공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듯이 실패가 곰삭혀서 발효가 되어야 성공이라고 하는 정상을 맛볼 수도 있는 것이겠죠. 이 가을에 낙엽들이 하나하나 이제 옷을 벗기 시작하네요. 나무가 잎사귀들을 떨구면서 자기 모습을 본래대로 지키며 그 다음을 준비하는, 그래서 어쩌면 나무는 우리에게 왜 그토록 사랑을 받는지, 그것은 수많은 계절을 지나며 가을에 모든 걸 다 내어주고 난 뒤에도 다음을 준비하는 희망 자체로 서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무는 우리에게 끊임없는 다음을 기약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과거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만약에 나무가 과거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잎사귀를 떨구지 않고 계속 붙들고 있다. 그러면 그 다음이라고 하는 미래는 오지 않죠. 다음 봄을 맞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기꺼이 다가온 순간에 헐벗고 나목으로 돌아가 다 떼어낼 수 있고 다 떨어내고 빈몸으로 서서 다음을 준비하는, 미래를 내다보는 나무의 모습 앞에 그것이 결국은 성공으로 가는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나무 아래 앉아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가을은 어떻게 다가오고 있나요? 세포 하나하나가 이제 늙으면 다 떨어져 나가듯 우리 마음 안에도 모셔놓아야 될 필요 없고 묻어놓아야 될 필요 없었던 불필요한 그런 감정들, 낙엽 떨구듯이 하나씩 하나씩 떨구며 좀 더 가벼워진 가을을 맞이하면 어떨까요? 방송 진행 중에 문자 참여하실 분들은 샵 125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문자 제일 앞에 정목스님 4글자 좀 적어주세요. 그다음에 여러분은 가을을 어떻게 보내시는지,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고 계시는지 한 줄씩 문자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에 같이 들을 노래는 산투 아마르의 하늘입니다. Olho para o céu.
Tantas estrelas dizendo da imensidão do universo nós. A força desse amor nos invadiu, com ela veio a paz, toda a beleza de sentir que para sempre uma estrela vai dizer: simplesmente amo você. Meu amor, vou lhe dizer, quero você com a alegria de um pássaro em busca de outro verão. Na noite do sertão, meu coração só quer bater por ti. Eu me coloco em tuas mãos para sentir todo o carinho que sonhei. Nós somos rainha e rei. Meu coração só quer bater por ti. Eu me coloco em tuas mãos para sentir todo o carinho que sonhei. Nós somos rainha e rei. Olho para o céu, tantas estrelas dizendo da imensidão do universo em nós. A força desse amor nos invadiu. Então veio a certeza de amar você. 악기 소리도 그렇고 가수의 음성도 그렇고 정말 그 단풍이 물든 길을 걸어가며 들으면 딱 좋겠다 싶을 만큼 그렇게 그 가을색이 아주 짙죠, 노래 속에. 여러분, 지난 10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이 11월 초, 10월 말 11월 초까지 전국 곳곳에서 구절초 축제가 정말 난리였죠. 어디 좀 다녀오셨었나요?
전북, 정읍, 충남, 공주, 영평사, 뭐 전북, 진안에, 마이산, 특히 그 세종시에 있는 영평사 그쪽에는 정말 그 구절초 밭을 어마어마하게 해놓아서 사람들에게, 찾는 사람들에게 큰 아주 위안을 주더군요. 우리나라 전국 각처가 봄이 되면 봄대로, 여름이면 여름대로, 또 가을이면 가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가는 곳곳마다 우리를 위해서 잔치를 준비해주고 꽃잔치를 열어주고 진짜 이토록 풍성한 세상을 우리가 언제 살아봤던가 하는 생각이 들 만큼 꽃잔치 속에서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놀랍고 감사하지 않나요? 각 계절마다 꽃들이 보내오는 향기, 그 꽃들이 보내오는 향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하루하루 이렇게 향기롭게 잘 살아가라 하는 부처님 말씀과 꼭 닮아 있지 않나요? 어디에서 여러분은 구절초를 보셨고 맞이했고 또 아니면 오래 가보지 못했다면 기억에 남는 어떤 장소가 있었는지 방송 진행 중에 문자로 참여해 보십시오. 샵 1252번으로 보내주시면 저에게 도착하고요. 앞에는 정목스님 4글자 찍어서 글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아름다운 시와 함께 인생의 여행을 걸어가보는 그런 길을 만들어 드립니다. 그러니까 시로 길을 만드는 그런 날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리고 또 한 편의 시가 기도가 될 수 있다 해서 시의 기도 시간을 이 시간에 꼭 한 편씩 넣어봤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저는 시를 참 좋아해요 라고 하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시를 읽고 또 시를 좋아하고 시를 가까이 하고 시의 한 줄을 읊조릴 수 있는 그 민족은 의식 수준이 상당히 높다 그래요. 언제나 시가 내 곁에 함께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풍성하고 내 마음 살림살이는 부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가을에 제가 시집 한 권을 가져왔습니다. 김재진 시인의 누구나 혼자이지 않은 사람은 없다. 이 시집에서 뭐를 읽어드릴까 하고 보다 보니 이것도 읽어드리고 싶고 저것도 읽어드리고 싶고 너무 많은데 오늘은 삶이 나를 불렀다라는 시가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나 느껴볼 수 있는 글이라 단순하지만 그래도 그 속에 한 번쯤 우리를 깊이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는 시라서 골라봤습니다. 삶이 나를 불렀다. 한때는 열심히 사는 것만이 삶인 줄 알았다. 남보다 목소리 높이진 않았지만 결코 턱없이 손해보며 살려 하진 않던 그런 것이 삶인 줄 알았다. 북한산이 막 실록으로 갈아입던 어느 날 지금까지의 삶이 문득 목소리 바꿔 나를 불렀다. 나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가? 어디를 그렇게 바삐 가고 있는 건가? 반짝이는 풀잎과 구르는 개울, 하찮게 여겨왔던 한 마리 무당벌레가 알고 있는 미세한 자연의 이치도 알지 못하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다 알고 있는 듯 착각하며 그렇게 부대끼는 것이 삶인 줄만 알았다. 북한산의 실록이 단풍으로 바뀌기까지 노적봉의 그 벗겨진 이마가 마침내 적설에 덮이기까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나는 그렇게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살아왔다. 어젯밤에 문득 이 시집에서 이 글을 읽다가 이 저한테 하는 말 같아서 오늘 시청자와 한번 나누어 보려고
읽어봤습니다. 참 이 뒷부분, 후렴 뒷부분에 가서 내용이 굉장히 불교적이기도 하고 참 아름답네요. 하찮게 여겨왔었던 한 마리의 무당벌레. 무당벌레가 살아가는 삶. 무당벌레는 이미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이치를 다 꿰뚫고 있는 거예요. 뭐 우왕좌왕 할 게 없는 거죠.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뭘 먹고 살아야 하는지, 계절이 바뀌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이 모든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발밑에 꼬무락거리는 무당벌레 한 마리가 우리 눈에 그렇게 하찮게 보였었는데 어느 날 그 미세한 자연의 이치를 다 알고 있는 무당벌레와 시인이 자기 자신을 비춰보니 나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네 라는 자각이 온 거죠. 그리고 그렇게 부대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삶인 줄 알았는데 이 북한산에 그 여름에 실록이 파랬다가 가을이 되면서 단풍으로 몸이 바뀌어가고 그렇게 계절이 바뀌기까지 그리고 이제 노적봉 위에 우뚝 솟아 있잖아요. 그 노적봉의 머리 이마에 흰 눈이 적설이 쌓일 때까지 사실 돌이켜보니 내가 살아왔던 날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구나.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마치 뭐를 많이 아는 양 내가 그렇게 살아왔구나 하는 이런 한순간의 깨달음. 이건 사람을 순간적으로 바꿔놓죠. 그리고 삶을 겸손하게 대하게 되고 말입니다. 정말 잘났다고 목소리 높였던 날, 누군가에게 옳고 그름을 따지느라고 언성을 높였던 날들, 누군가와 멱살잡이를 했건 언짢은 말소리가 오고 갔었건 그 모든 것들이 이 가을의 조락의 계절에 돌이켜보면 뭘 내가 그렇게 내세울 게 있고 아는 게 있다고 언성 높이고 그렇게 모지락스럽게 굴고 그렇게 잔인하게 말하고 그러면서 사는 것이 정말 삶이었단 말인가? 이렇게 돌아봐지겠죠. 저도 부처님 제자로서 출가한 사람이다 보니 어느 계절이랄 것도 없이 계절을 표방하여 내 자신을 돌아보아서도 안 되고 매 순간순간을 돌이켜 보아야 하지만 그래도 또 놓치고 잊어버릴 때가 있죠. 이 시를 읽으며 내가 안다고 하는 것이 정말 무엇인가. 어떤 면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라는 것밖에는 알 것이 없는 그런 시 한 편 오늘 골라서 함께 읽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루하루 살아가시면서 내가 참 많이 알아. 이만하면 많이 알지. 그런데 이것보다 더 많은 걸 알고 싶어 하느라고 허덕거리면서 살아왔고 살아가진 않는지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실천하지 못한다면 그걸 안다고 말할 수 없더라고요. 현재까지 알아왔던 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사실 뭐 핸드폰에 코를 박고 눈을 박고 살고 있지만 그 정보들이 내 인생에 내 삶에 어떤 보탬이 되었는가를 저도 한 번씩 돌아보게 됩니다. 너무 많은 시간을 핸드폰에 고개 받고 사시기보다는요. 하늘도 보고 바람도 맞이하면서 여러분 자신과 홀로 마주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크리스티나였습니다. 켈틱 음악의 그 악기 소리가 굉장히 애잔하게 들리죠. 문자 참여하실 분들 하신 분 거 몇 분 소개하겠습니다. 7164번님이 스님 지난 승시 때 천년고찰 동화사에서 한 발 앞선 문화의 장을 펼쳐 보여주셔서 대구 시민뿐만 아니라 귀향길에 오셨던 많은 분들도 품격 있는 추석 명절이 되었을 듯합니다. 우리도 여행을 포기하고 스님을 거기 가서 배웠죠. 앞으로도 건강하세요 라고 하셨네요. 아, 승시에 오셨었군요. 그날 막 물안개가 피어오르고 정말 멋졌었는데. 2473님, 달팽이 편지 스님의 나무 아래 앉아서 프로그램 맞나요? 여기로 글 보내면 되는 건가요? 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달팽이 편지 참여하실 분들은 지금 아래 자막으로 주소가 나가고 있죠. 그리로 보내주시면 저한테 도착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3731번님, 차분한 음성으로 진행하는 말씀 가슴에 와 닿네요. 감사합니다. 그러셨고요. 7745번님은 층간 소음 문제 때문에 오전 내내 괴로워하다가 나무 아래 앉아서를 보면서 감사의 마음을 내기로 했습니다. 제작진 여러분 스님 고맙습니다. 그러셨네요. 8990번님, 오늘의 시 스님 말씀에 이 시가 떠올랐어요. 비로소 보이는 그 꽃, 보여야 꽃이라지만 보아야 꽃이다. 박무웅 시인의 시 중에서 골라봤습니다. 6452번님, 엊그제 보고 또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을 보고 또 본다는 이야기죠. 보면 볼수록 더 좋아지고 정겹네요. 스님과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기분이에요. 여기 서산입니다. 그러셨고요. 8973님, 스님, 당신은 어디서 오셨나요? 어느 이가 당신을 우리한테 보내주셨나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하셨네. 와, 8973님, 저한테 당신은 어디서 온 거요? 화두를 톡 던져주셨네. 갑자기 콱 말문이 막히네요. 그 고갱의 그림에 그런 그림이 있잖아요. 제목이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라는 그 멋진 그림이 있죠. 정말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물론 여기 8973님께서 하신 그 문자의 내용은 스님이 너무 고맙고 좋으니까 도대체 당신은 어디서 왔나요? 이 말씀이시지만 그러나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정말 우리는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그 공부하려고 온 거죠. 8990번님, 저는 정다운 도시 익산에 살고 있는 58세 여성이에요. 매주 토요일 4시에 불자는 아닙니다만 스님의 서정적인 아름다움에 흠뻑 젖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시를 무척 사랑하거든요. 라고 하셨네요. 시도 좋아해 주시고 BTN을 사랑하고 이 방송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언젠가 시간이 된다면 제가 있는 사찰에도 한번 놀러 오세요. 종교 상관없이 매월 두 번째 주 일요일에는 기독교, 천주교, 불교 우린 종교가 막 섞여서 같이 법회를 보는 오픈 법회일이거든요. 마침 이번 주가 11월 12일인가요? 그날이 두 번째 주 일요일이니까 시간 되면 발걸음 한번 하세요. 7090님, 나무 아래 앉아서를 시청하고 있는 불자예요. 방송 보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힐링이 되네요. 하셨습니다. 문자는 샵 1252번으로 계속 보내주시면 됩니다. 달팽이 편지 보내주신 분 한 분 소개할게요. 달팽이 편지 소개 전에 후원금이 들어와 있습니다. 후원금 한 분 소개하죠. 박현수님께서 BTN 후원금이라고 이렇게 쓰셔서 돈을 직접 보내오셨습니다. 10만 원이나. 와, 이게 방송 보시면서 옆에 보면 ARS 눌러달라고 자막이 뜨죠. 그 ARS 한번 누르면 5천 원씩이 들어와서 적립되어진 금액으로 좋은 프로그램 제작하는 데 쓰여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10만 원을 내셨으니까 이게 1년치, 2년치가 되나요? 고맙습니다. 방송국에 잘 전달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달팽이 편지, 어이구. 성남시 복정동에 사시는 장미진 님이 손편지를 직접 보내오셨네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님. 지난주 정각사에 다녀왔습니다. 법회 일정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찾아갔는데 그곳에서 환하게 배곡 같은 미소로 반겨주는 스님 뵙고 너무 놀랐습니다. 걸음을 멈추고 두 손으로 입을 가리며 놀란 눈만 껌뻑거렸던 생각하니 부끄럽습니다. 방송에서만 듣던 스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니 너무 꿈만 같았지요. 늘 스님 뵙고 싶었지만 갑자기 생긴 마음의 병으로 장거리 이동이 쉽지 않아서 미루고 미루다 용기를 낸 것인데 행운이었습니다. 사실 이번에 정각사에 차를 타고 1시간 반 정도 가는데 손에 땀이 날 만큼 긴장되고 힘들었습니다. 마음의 병이 생긴 후 저는 매일 아침마다 나무 아래 앉아서 방송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명상도 하고 108배 절수행을 함께한 지 2달이 되어 가네요. 지금은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그날 저를 환하게 맞아주시던 스님의 두 손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되고 싶어요. 그날의 나들이가 두렵고 버거웠지만 저에게는 큰 선물이었습니다. 한동안 긴 여운으로 남을 것 같아요. 즐거운 기억 남겨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스님. 함께 걸어가고프니 장미진 올림 이런 글을 주셨네요. 정각사를 다녀가셨군요. 좀 오셨으면 말씀을 좀 하시죠. 제가 이렇게 마음의 병이 있어 왔고 오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이런 말을 해주셨으면, 그리고 함께 걸어가고픈이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몸이 아프고 두렵고 손에 땀이 나고 장거리 오는 게 버겁고 저 이래요 라고 말씀하셨으면 내가 손을 잡고 같이 성곽길 따라 같이 몇 걸음이라도 걸어 드렸을 텐데 말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편지 주셔서 감사하고요. 나중에 언제 몸이 조금 회복이 된다면 또 한번 발걸음 하세요. 제가 그러면 꼭 안아드릴게요. 스님, 제가 달팽이 편지 보냈던 성남에 사는 장미진이에요 라고 이렇게 알려주시면 제가 품 안에 한번 안아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용기가 나고 힘이 나시고 그게 약이 된다면 10번인들 못 안아드리겠습니까? 정각사 다녀가셨다니 감사하고요. 언제 시간 되실 때 꼭 다시 법회 때 발걸음 하시라 권합니다. 또 정각사 찾아오기를 원하셨던 분들 02-742-1231 문의하셔서 이번 주 일요일 법회 때 반갑게 만나 뵈었으면 좋겠네요. 우리 장미진님을 위해서 이 노래 보내드릴까요? 예민 씨가 노래합니다. 어느 산골 소녀의 사랑 이야기.
저녁 달이 빛나고 있네. 노을빛 내 물 위에 예쁜 꽃모자 떠가는데 어느 작은 산골 소년의 슬픈 사랑 얘기. 냇가에 고무신 벗어놓고 흐르는 냇물에 발 담그고 언제쯤 그 애가 징검다리를 건널까 하며 가슴은 두근거렸죠. 흐르는 냇물 위에 놀이 분홍빛 물들이고 어느새 구름 사이로 저녁 달이 빛나고 있네. 노을빛 냇물 위에 예쁜 꽃모자 떠가는데 어느 작은 산골 소년의 슬픈 사랑 얘기. 노을빛 냇물 위에 예쁜 꽃모자 떠가는데 어느 작은 산골 소년의 슬픈 사랑 얘기. 어느 산골 소년의 사랑 이야기. 끝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우리 불가에서는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것을 좋은 것만 올리는 게 아니라 슬픈 것도, 육체적으로 몸이 아픈 것도, 고통스러운 것도 다 공양 올리라고 합니다. 살아가면서 안 아픈 사람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육신이 있는 한 우린 또 다 아프잖아요. 그렇지만 그 아픈 것에 너무 매어 달리지 말고 거기에만 마음 빼앗기지 않고 다 공양 올리고 그저 오늘 또 하루도 내가 마음을 선하게 쓰고 행복하게 살리라, 이렇게 원력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물러가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당신과 내 안의 신성한 빛, 거룩한 불성에 경배 올립니다.